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난 41강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초 문법을 이제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42강인데요. 기초 문법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칭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한 번쯤은 건너야 될 산인데, 문법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용어를 숙달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품사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사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1강이 명사였다면 42강은 대명사고, 대명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칭 대명사라는 것과 제귀 대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법에서는 용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용어 중에서도 오늘은 인칭 대명사라는 용어와 제귀 대명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작게 들어와서, 그럼 소위 말해서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학습 목표잖아요. 이런 단어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그것으로부터 예상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접근해 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우선 첫째, 여러분들한테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가령 유어라든지 힘이라든지 they 계통, 우리 계통,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문제는 뭐냐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면, 인칭 대명사는 첫째, 수에 관한 개념, 둘째, 격에 대한 개념, 셋째,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역시 격이라는 개념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괄호에 들어갈, 이렇게 됐을 때 괄호 속엔 어떠한 단어가 주어졌다. 유어라는 단어와 힘이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유어라 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법에서 어디서 배웠다? 인칭 대명사에서 배웠다. 뭐라고 배웠다? 격을 조심하라고 배웠다. 격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단어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이라는 것을 따지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 문장. 그래서 문장에서의 무엇을 봐야겠다. 쓰임새. 그렇다면 문장을 다룬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룰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일단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실까요? 1.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 중에서도 뭐라고 느끼는 문제를 풀고 있다? 문법이다. 그러면 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원에서 배웠는지 단원을 한번 상기해 보라. 그랬더니 문법적인 단원 중에서 어떤 단원을 생각해냈다?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은 왼쪽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해주는 거니까 무어에 대한 개념이 일단 기본이다. 수다. 그러나 수가 아니라면 인칭 대명사는 뭐에 대한 개념이다? 격이다. 그러면 격에는 세 가지 뭐가 있다?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으며 또 하나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주격이라는 건 당연히 주어로서의 자격이니까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거고요. 목적어로서의 자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지만 소유격을 또 나누면 소유격에는 뭐가 있을까? 소유 형용사가 있고 소유 대명사가 있다. 그렇다면 소유 형용사는 누구누구의 라는 뜻을 가지면서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한다.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소유 형용사 더하기 반복이 되는 명사의 준말이니까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칭 대명사에 대한 학습 목표가 뭘까라고 말하면 인칭 대명사의 학습 목표는 인칭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두 번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는 뭘까? 이런 식이고요. 우리가 격을 따진다는 말은 결국에서는 무엇을 다뤄라? 문장. 그 문장에서의 무엇을 판가름해라? 쓰임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뭐에 관한 문제라고 느껴서 문법, 무엇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 문장.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문법 문제라서 문장을 다룰 때 우리가 처음부터 다룰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뭔가를 이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사를 이용할 거냐, 혹은 전치사를 이용할 거냐, 혹은 접속사를 이용할 거냐 하는 뭔가를 이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와서요. 1번으로 와서 유어나 힘을 뭐라고 할까? 이 단어를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인칭 대명사는 무엇을 따져야 할까? 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어라는 단어는 유라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 형용사고 힘이라는 것은 히라는 단어의 목적격이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다뤄볼까요? 문장을 다뤄봤더니 like라는 뭐가 보인다? 동사. 동사 중에 이걸 뭐라고 한다? 타동사. 타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인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괄호 속에 있는 단어는 당연히 목적어를 뭐 해야 된다? 수식. 그렇다면 인칭 대명사 중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소유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장도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시죠. 1.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인칭 대명사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판단이 된다? 격이다. there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소유 형용사라고 한다. them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목적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격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다루어야 한다? 문장이다. 문장에서 무엇을 한번 이용해보자? 동사를 이용해보자. 그랬더니 동사 punish가 뭐라는 걸 안다? 타동사. 타동사라면 뭘 가져야 된다? 목적어.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목적어를 읽되 뭐 앞에 끊어 읽어야 한다? 전치사.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타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our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위의 소유 형용사. us라는 단어는 위의 목적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tell이 뭐라고 판단된다? 동사. 중에 뭐라고 판단된다? 타동사. 타동사는 뭐가 필요한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타동사 tell은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하고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면 우리는 our가 아니라 뭐가 된다? us가 답일 수 있어서 tell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있잖아요. 다음 4번도 다시 한번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 아니지,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두 단어는 모두 인칭 대명사 출신이다. us는 위라는 단어의 목적격이고 her는 she라는 단어의 소유 형용사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용해 볼까요? 전치사를 이용해 보라. 전치사는 반드시 뭘 가져라?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품사가 뭐가 돼야 된다? 명사. 그렇다면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기 있으니까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무엇을 해야 할 말이다? 수식어. 따라서 인칭 대명사 중에서 수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 형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급하게 가지 말고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그렇다면 인칭 대명사에는 우리가 7개의 단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1인칭의 단수에는 I, 그죠? 날은 I. 그 복수형이 뭐가 있나요? We. 2인칭은 단수건 복수건 뭘 쓰나요? You. 3인칭에 대해서 남자를 he, 여자를 she, 비인칭을 it, 복수를 they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는 이렇게 나와 우리라는 1인칭, 너와 너희들이라는 2인칭, 그리고 나와 우리와 너를 제외한 모든 표현이 3인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단어들을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주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는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단어들의 목적격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I에 대해서는 me,
we에 대해서는 us, you에 대해서는 당연히 you, he에 대해서는 him, she에 대해서는 her, it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시겠지요. they에 대해서는 them.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they라는 단어는 주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it이라는 단어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그렇죠? she라는 단어는 주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소유격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 형용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my. 여기엔 뭐 있을까요? our. 너의 그러면 your. 그의 그러면 his. 그 다음에 그녀의 그럼 뭐 있을까요? her.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는 뭐 있을까요? its. they에 대해서는 뭐 있을까요? their.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소유 형용사. 그런데 이제 her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다시피 목적격도 되고 소유 형용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또 his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다시피 소유 형용사가 돼 있고 my라는 단어는 뭘까요? my는 역시 소유 형용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my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mine. 나머지들은 뭐 z자 돌림이면 ours, yours, 그 다음에 his, 그 다음에 hers. 그러면 다만 it에 대해서는 소유 대명사가 없는 거고 their에 대해서 theirs.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것은 소유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5, 6, 7번 문제를 한꺼번에 보시면 뭐에 관한 문제라고 느껴진다? 문법. 그렇다면 저 단어들은 어디에서 배웠다?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다? 격. 물론 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수, 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 아무튼 격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다뤄야 한다? 문장. 에서의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 쓰임새.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5번을 보면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했더니 주어. 주어를 읽어보세요 하면 첫 단어가 주어일 수 있지만 will이라는 will을 뭐라고 할까요? 조동사로부터 뭐의 시작일까요? 서술어. 서술어의 왼쪽에 있는 cousin. 이게 명사로서 실제 주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는 이것을 수식해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6번을 볼까요? 6번은 그럼 다시 무엇을 이용해 볼까? 동사. 동사라면 뭘 가질까? 타동사와 자동사. 뭐가 많을까?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명사를 찾아 목적어라면 그 사인말은 무엇을 해야 한다? 수식.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을 드리면 무엇을 했다? 이용. 무엇을 했다? 읽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사인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인말이란 결국 뭐가 된다? 오른쪽을 수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칭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수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 형용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보면 want가 뭐라는 걸 안다? 동사. 동사 왼쪽엔 뭐가 필요하다? 주어. 주어 자리에 무슨 격이 필요하다? 주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5번하고 비교하면 주어에는 뭘 써야 되지만 주격을 써야 하지만 우리는 5번에서는 실제 주어는 cousin이 주어기 때문에 괄호는 수식을 했어야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뭐에 관한 문제인데 문법, 뭐의 공통인데 인칭 대명사, 차이점이 보니까 격, 무엇을 다뤄보자 문장.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느끼는 then은 뭔가요? then은 접속사로서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교했을까 하고 물으면 그의 보고서와 나의 보고서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보고서와 나의 비교서라면 나의 비교서는 my report가 되는 거고 my report는 my라는 소유 형용사 더하기 report라는 명사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유 형용사 더하기 반복이 되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소유 대명사라고 하니까 지금은 답이 mine이다. our라는 단어는 아까 뭐였나요? our라는 단어는 소유 형용사였고 소유 형용사는 절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한다. 자, 9번에서 12번 문제 중에서 이제 9, 10, 11만 일단 놓고 한번 보시죠. 9, 10, 11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은 뭐에 관한 문제라고 느껴지면서 문법,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의 공식 명칭이 뭐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다시 한번 뭐에 관한 문제가 유발된다? 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격이 아니면 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수, 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his는 뭐일 수도 있고 소유 형용사, 뭐일 수도 있다. 소유 대명사. 그러나 there는 뭐일 수밖에 없다. 소유 형용사. 그래서 만약에 품사가 같으면 우리가 소유 형용사가 같아버리면 뭐에 관한 문제는 안 되니까 격. 그럼 뭐에 관한 문제로 넘어갈까요?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뭘 찾아서 명사의 수를. 왜냐하면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where는 뭐라고 판단이 된다? 동사. 동사 중에 뭐니까 타동사. 타동사는 뭘 찾아서 명사. 뭐가 되라? 목적어. 사인말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수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에 관한 문제고 소유 형용사. 뭐 갖고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격. 무엇을 따져줘야 한다? 수를 따지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뭘 찾아라? 명사. 명사가 당연히 s나 es가 붙었으니까 뭐라는 걸 한다? 복수. 그러니까 his가 아니라 뭐라는 걸 한다? their. 이렇게 분명히 수에 관한 문제도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0번 한번 보실까요? 10번을 보면 또 it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it은 it이라는 단어의 주격일 수도 있고 it이라는 단어의 목적격일 수도 있지만 them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they라는 단어의 뭐일 수밖에 없나요? 목적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해 봅시다. deliver가 뭐니까 동사, 중에 뭐니까 타동사, 뭐가 필요하니까 목적어.
뭐에 관한 문제이면 틀림없다. 목적, 격. 격에 관한 문제가 통과되면 뭐에 관한 문제로 읽어라? 수. 수에 관한 문제는 어디로 가라? 왼쪽. 그죠? 왼쪽으로 가라. 그 왼쪽에 가서 뭘 찾아라? 명사를 찾아라. 이게 돼 있을 때 왼쪽에 갔을 때 명사, items가 명사잖아요. 관사 뒤에 명사. 그 명사에 뭘 따져라? 수. 그러면 복수가 되니까 이시 아니라 뭐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them.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 격도 되고 수도 된다면 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허라는 단어는 she의 소유 형용사일 수도 있고 she라는 단어의 목적격일 수도 있다. yours는 소유 형용사 s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소유 대명사고 소유 대명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에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문장을 다뤄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장을 다뤄보면 푸시 뭐라는 걸 안다?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그런 다음에 뭐 앞에 막아라? 전치사. 그러니까 괄호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되든가 혹은 소유 대명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왼쪽에 타동사의 요게 여기까지 목적어잖아요. 전치사 앞에 막아야 하니까.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을 보니까 목적어가 my라는 뭐하고 소유 형용사하고 file이라는 명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거하고 대꾸를 치다 보면 소유 형용사 더하기 명사의 줄말은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소유 대명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2번을 보면 우리가 제귀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어의 문법 단원 중에는 대명사에 관한 단원이 있고 대명사 중에는 인칭 대명사도 있지만 제귀 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제귀 대명사는 self로 끝나거나 selves로 끝나는 단어를 제귀 대명사라고 한다. 제귀 대명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줘라. 하나는 제귀, 둘은 강조, 셋은 관용 표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 여러분한테 강조는 문법 문제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귀 대명사의 제귀용법이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귀용법이란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거잖아요. 목적어가 주어하고 동일인 동일물이라면 다시 한번 만약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하고 동일인 동일물일 때 타동사의 목적어를 이렇게 되잖아. 타동사의 목적어를 반드시 제귀 대명사로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제귀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12번을 잘 보면 우리가 12번 어떻게 됐을까요? 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는 I라는
단어의 목적격이고 myself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제귀 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문장을 다뤘을 때 stop은 타동사이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주어를 보니까 주어가 I더라 이 말이죠. 주어가 I라는 말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하고 동일인이 돼 있다. 주어하고 지금 동일인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어하고 동일이면 목적격을 쓰지 않고 제귀 대명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를 잘 보시면 한꺼번에 보실까요? 한꺼번에 보시면 다시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것은 1인칭 대명사도 나와 있고 이 제귀 대명사도 나와 있는 일종의 문법 문제라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인칭 대명사나 제귀 대명사는 문장을 다뤄서 쓰임새를 판단하는 문장을 다뤄서 쓰임새를 판단하라. 다만 문장을 다룰 때 문장의 처음부터 다룰지 뭔가를 이용할지만 생각하면 된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면 우리가 지금 you냐 yourself냐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you라는 단어는 이거잖아요. you라는 단어는 you의 주격일 수도 있고 you의 목적격일 수도 있고 yourself를 제귀 대명사라고 했다. 그랬더니 문장을 다뤄보니까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 있지 않느냐. 목적어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쓸 수도 있고 제귀 대명사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용부호 속의 문장은 당연히 이만큼이 지금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면 명령문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의 you를 생략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주어인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인 you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니까 뭐가 좋을까요? 제귀 대명사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me는 이거잖아. me는 I라는 단어의 목적격이고 myself는 I라는 단어의 제귀 대명사이다. 이랬을 때 이걸 이용하면 beside는 당연히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져야 하니까 당연히 목적격도 좋지만 지금은 beside는 myself를 하는 우리가 하나의 beside oneself, of itself 혹은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 이렇게 가는 14번, 15번, 16번은 제귀대명사의 관용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닌 이런 식이죠. 제정신이 아닌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이런 정도의 뜻이라면 of itself는 뭐가 될까요? 저절로 between oursels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끼리 얘긴데 비밀인데 이런 식이고 그 이외에도 이거잖아요. 그 이외에도 제귀대명사의 관용 표현은 이런 게 있잖아요. by oneself 혼자서 홀로이 외로이 그 다음에 뭐 for oneself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제귀대명사의 관용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잠깐 내려보면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 인칭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라는 용어가 있다. 인칭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3. 인칭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가 문법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4. 인칭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가 문법 문제라고 느껴지면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